보통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아마 오후로 연기된 거 아니냐 이런 예. 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오후에 연기한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 의견이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11시에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뭐 언론에도 제가 서치해 보니까 예. 특별한 뭐 이유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거 봐서는 발표와 관련된 뭐 말씀하신 그런 것들 더해서 뭐 실무적인 준비, 발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지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어제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사실 그에 앞서 하루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해서 탄핵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탄핵 소추는 절차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절차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데 과거에 그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박진 장관은 뭐 해임 건의안이었지만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이나 그 탄핵 소추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태도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헌재까지 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사의를 표명했다기보다는 윗선에서 지시에 의한 그 사퇴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군 인권센터에서 그 7월 30일 날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수보회의, 청와대 수보회의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이렇게 다시 다 이 상황이 다 바뀌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 인권센터에서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연계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을 때에는 이게 명백한 직무 위반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그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꼬리 자르기다. 그 윗선 외압과 관련된 꼬리 자르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할 때가 안 됐겠냐. 그런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아마 개각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일 전부터 그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수사 외압 의혹과 연관된 그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 2차장 또 지금 바꾸겠다라고 지금 다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외압 의혹과 연관된 그 두 명하고 그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개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이 의혹을 하필이면 이제 원래는 이게 여기 탄핵 얘기는 어제 나왔지만 그 전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얘기는 이미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외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군사 법원에서조차 영장도 수사단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어 있었고 그 박정훈 그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쾅쾅쾅 한 다음부터 다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지금 국회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말을 바꾸면서 거짓말 의혹까지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면 해당 당사자가 이런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사외 의혹에 대해서 좀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지금 그 군 인권센터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공무원법 78조 2항에 보면은 수사나 조사 중인 공무원들은 그 퇴직을 사의를 받아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같은 이유로 작년 6월 달인가 22년 6월 달에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도 수사 조사 중이라 해서 반려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의 같은 경우도 정확히 그거에 근거하면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면 대통령께서 사의를 받아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래서 개각이 늦어진 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씀하신 의견을 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의 그 입장은 아닌 거고요. 원래 이제 특검하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거고 탄핵이 이제 어제 처음에 제안된 것이고요. 탄핵에 대한 것은 아시겠지만 뭐 그 이제 절차라든지 이제 절차 같은 게 필요하고 논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뭐 수위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좀 할 수 있을지언정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말고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경찰 수사에 그 맡긴다는 것은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이재명 그 당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 인사라든지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그런 그 윤석열 검찰의 그런 뭐랄까 편파 수사 거기에 또 반대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뭐 그 본부장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 각종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수사 외 의혹과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지금 연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죠. 편파 수사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저는 좀 그거는 잘못되지 않은 잘못된 제가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예를 좀 들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문재인 정부 때 그 차고 넘친다는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의 0.73%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도 기억과 느낌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례였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김만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김문기 씨 몰랐다와 김만배 씨 몰랐다 똑같은 내용인데 김만배 씨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관적 인식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그 무혐의 각하 처분했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근데 똑같은 거로 이재명 대표는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 건하고 백현동 건은 배임죄잖아요. 그리고 성남 FC 건하고 대북 송금 건은 제3자 뇌물입니다. 네. 이 배임죄와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구속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사례들은 대부분 다 뇌물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최근에 국민의힘 그 의원도 7년형 대부분에서 받고 이제 저 의원직 상실됐는데 근데 지금 단 1푼 한 푼도 받은 거 없는 거는 지금까지 뭐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배임이나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그 재량이 강범하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 지자체장의 판단을 가지고 유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그 예. 힘든 그거를 좀 규율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도 성남 FC도 성남 시민 구단에 광고를 하고 광고비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성남시의 혈세를 줄인 혈세를 절약한 그런 내용이고 대부송금 같은 경우에도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합법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남북 교류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조폭 출신 불법 사채업자인 김성태한테 통해서 800만 불을 대납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예.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사가 지금 거의 다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 홍준표 검사 출신 그 대구시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수부 수사가 2개월 넘는 게 어딨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 투입하고 수사관까지 수백 명을 투입해가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한 증거자료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김성태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이런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만에 의해서 사건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공무상 기밀 누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예단을 시키는 악마화시키고 범죄화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대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입증에 자신이 있고 그거가 차고 넘치면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에 의해서 공판 중심제에 의해서 기소하면 되잖아요. 왜 기소는 안 하고 계속해서 공무상 기밀 누설만 지금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죄송한데요. 소환과 체포 영장 쇼만 하냐 너무 이거죠. 지금
이재명 그 대표께서 굳이 단식 투쟁을 명분도 없는 단식 투쟁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다 알거든요. 왜 그런지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들이 무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라고 인식하고 계세요. 이미 하도 그 사실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행정부 특히나 검찰의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탄 프레임을 정부 여당에서 계속 짜니까 그러면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비얘기 중에 영장 청구해라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면 충분하게 증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때 안 하고 굳이 공교롭게도 그 본회의 때 우리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누리기 위해서 체포 동의서 그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석 전에 또 쳐가지고 추석 밥상에다 올려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윤석열 검찰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까 쭉 이제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먼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게 훨씬 많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안전 당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지금 경제 민생 어려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이념 전쟁을 부추기면서 그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 협치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국정 기조를 좀 바꾸라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정부에서 그거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느냐 방류 중단을 요구해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 169석을 갖고 거대 야당이 국회 안에서 하면 될 것을 왜 곡기를 끊고 그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동안에 그 민생 법안 같은 거를 저희가 처리해서 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뭐 패스트트랙이나 통해 가지고 또는 신속 처리 법안 통해 갖고 처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가 지금 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민생 하시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적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민생과 관련된 그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그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그저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들 현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거 하나씩 좀 말씀을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민생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건을 조작한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3일 동안 검사 수십 명이 검찰과 수사관이 수십 명이 상주하면서 무려 6만 7천 건이 넘는 자료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툭하면은 전부 다 언론을 통해서 그 기밀 누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뚜렷한 스모킹과 관련된 물증과 관련된 그 보도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된 이후에 진술이 바뀐 거로 근거로 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피의사실 공표만 하고 있고 소환 쇼만 하고 있고 그다음 체포영장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 있는 그 정치 수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아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2차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번엔 조서 날인 서명을 하고 갈 것이냐는 이제 원래 계속 주목받았던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조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2차 조서에서는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그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뭐 진술 거부권도 있고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피의자는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방어권의 행사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물증이라든지 또는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2년 가까이 그런 수사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의 얘기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진술과 너무나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 도저히 서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황당하다라는 이화영과 관련된 공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언론에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났단 말이죠. 그거는 그 수사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수사검사를 구두로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상의 원칙은 공판 중심주의예요.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게 야당 제1당 야당 대표를 굳이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의 지점도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요.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의 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83%가 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재판은 오랜 시간 동안에 검찰 검사와 그 피고인 사이에서 서로 진실 공방을 하면서 충분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영장 실질 심사는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자료만 해도 지금 뭐 수만 페이지에 다른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그 이재명 대표가 단 하루 만에 다 그걸 인지하고 숙지하고 또 검사에서 그 증거 하나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또 제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어권 차원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 시기에 대한 전망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조금만 더 붙이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검찰에서 그 작성한 조서는 아시겠지만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재판정에서 다시 진술해야지 이제 그 증거로서의 저기 효력이 있는 거라서 사실 서명을 하고 안 하고는 재판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신청했을 때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그게 이제 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균택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이제 치겠죠. 원래부터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한 요식행위로 소환을 단식 중인 그 당대표를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9월 달에 이제 본회의가 20일이라고 25일 2차례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1일 날 아마도 보고하고 25일 날 이제 표결에 들어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그 비얘기 중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회의 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좀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전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표결에서 잠시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류를 좀 보면 물론 이제 일부 의원들이긴 합니다만 박범계 의원이 이재명을 저들의 입에 내어줄 수 없다. 서원석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해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표결에 좀 영향을 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 그 검찰에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이냐에 대한 그 판단들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또 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14일째 오늘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단식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여당의 그 태도라든지 또는 윤석열 검찰에서 그 피의 사실을 그 사이에서도 그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 행태들을 봤을 때 당 내부의 분위기는 대단히 지금 그 많이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하려는 그런 그 분위기는 많이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아마 그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검찰에서 이렇게 입증을 자신하면 그냥 불구속 기소하면 되잖아요. 굳이 인신 구속할 필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그 불체포 특권의 연역 자체가 그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징후가 있을 경우에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검찰이 하는 행태들이 검찰권 남용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는 세 가지잖아요. 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고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가 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는 전부 다 성남시랑 그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청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다 압수수색 해갔거든요. 그리고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배임이에요. 이게 제3자 뇌물이랑 배임이에요. 대장동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퉈야 될 내용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서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정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